네, 반갑습니다. 떠먹이준 세표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택자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소득공제 있기 때문에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험료 공제에서 공부했듯이 그 근로 제공 시기에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안 다는 때야. 그럼 공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렇게 그림을 이제 앞으로 요렇게 첨부된 거 있죠. 요거 언제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림 봤죠? 근로 제공 시기에만 공제하는 그 그림을 제가 요렇게 체킹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갑시다. 자, 주택자금 공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청약, 주택임차, 장기주택저당자금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있잖아요. 그게 이 요건을 충족해서 자료가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고만 홈택스에 쏘는 국세청에 쏘는 거 국세청에 쏘는 거고요. 국세청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네요. 주담대가 있네요. 이렇게 보여만 주는 거지 이 요건이 맞아서 이걸 공제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이제 실무자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이 강의는 제가 지금 한 10분에서 한 15분 컷으로 이제 자를 거예요. 15분 정도 안 돼요, 이건. 요것만 들으셔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 근로자, 직원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 됩니다. 갑시다. 자, 먼저 세대를 공부할게요. 이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계속 나올 겁니다. 무주택 세대. 그럼 세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대는요,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적공제에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적공제를 봐주는 게 있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이 받고요.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의 세대는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돼. 누구 빼고? 배우자 빼고.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됐어요. 배우자만 다르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시시 만든 겁니다. 자, 갑시다. 요렇게 해요. 개간인데 사실 개간만 봐도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주택 청약 조축은요, 23년 연중 무주택입니다. 연중이라는 건 1년 내내라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돼요. 요것만 세대원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택 임차차입금 세대원 될 수 있어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요거 주담대라고 하거든요. 주담대. 요것도 세대원이 요건이 맞으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12월 30일 기준 무주택자고요. 요건 하나하나 볼 겁니다. 가봅시다. 예정된 게 있죠. 40%, 40%, 100%를 해줘요. 가봅시다. 보면은 납입액 있죠. 연 납입액 240만원. 그래서 이거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20만원씩 납입하시죠. 240만원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그쵸? 428, 96만원이죠? 요거 가지고 96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인데 이 무주택이라는 게 연중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누구예요?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 세대원 돼야 안 돼요? 요거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나 세대원인데 주택청약 조축 돼 있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왜? 세대원이기 때문인 거야. 세대주만 가능해요. 됐죠? 그리고 연 총금액이 얼마? 7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7천만 초과인자는 이거 해당이 돼도 해주지 않아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들어왔죠. 이제 7천만 원이 많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7천만 원. 왜냐면 뭐 이제 세법에서는 고소득자라고 이제 구분돼 있지는 않는데요. 7천만 원 초과자는 이제 좀 고소득자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로자들은. 왜냐면 7천만 원 이하인자는 뭐 혜택이 많아. 근데 7천만 원 초과는 배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킹만 하시면 되고. 무주택 확인서라는 거를 여러분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말까지 이제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제출을 했어요. 무주택 확인서를. 그러면 국세청 간소화에 뜹니다. 근데 만약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안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말까지 제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만약 요건이 이게 되는 거야. 되면은 국세청이 안 뜨더라도 소득공제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주택 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자, 40%인데 무주택 세대고요. 이게 다 뭐예요?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고. 됐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돼요. 뒤에 주담대는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세대 원호 되는데 세대 볼까요?
세대원은요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세대원은 이렇게 세대주가 일단 받지 않아야지. 무조건 이중공제는 안 돼요. 하나만 공제되면 한 사람 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세대주가 월세세 공제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사실 월세 소득공제였거든 옛날에. 이것도 받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써서 본인 명의로 차입금해. 그러면 세대원이 돼. 그래서 요거 여러분 별표 치세요. 요거를 몰라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회사를 다녀. 근데 세대원이네? 아, 세대원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세대주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자기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자기 명의로 차입하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체킹 잘 하시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아니면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포함한다고 했어요. 뒤에 주담대는 포함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차입금 볼게요. 차입금은 이렇게 돼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체킹만 하시면 돼요. 3개월. 3개월 체킹하면 되고요. 임대인한테 계좌를 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거주자한테 받는 게 있어요. 거주자는 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닌 거야.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고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근데 사실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뭐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사람은 거주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손흥민은. 왜? 우리나라의 국적이지만 거주자는 아니야. 세법에서 봤을 때 비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대부분 거주자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빌린 거야. 빌린 사람한테 한 것도 그냥 개인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빌렸어. 엄마한테 빌린 것도 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홈택스에 안 떼지. 누구만데? 총금액 5천만 원 이하만 돼요. 요거는 5천만 원 이하이자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요거 합쳐서 400만 원 한도였죠? 이게 원래 300만 원 한도였는데 개정이 됐죠? 40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주택 임차차 이거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갑시다. 요거는요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취득 당시엔 1주택자여도 돼요.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반드시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되는데 세대원도 돼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이하만 돼요. 19년 이후부터는 다 설명드릴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대주인데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 주택을 샀어요. 서울 주택을 사서 내가 서울 집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는 곳은 전세야. 그럼 주담대 될까 안 될까? 세대주는 이 요건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장 공제가 된다고요. 근데 세대원은 안 돼요, 여러분. 세대원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봅시다. 세대원 봅시다. 세대원은요 요거까지 돼요. 세대원 실제로 거주해야 돼요. 세대원이 받으려면. 그래서 세대주가 요걸 받지 않고요.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이고 세대원 본인 명의 차입금하고 3번 4번 요건이 해당이 되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봅시다. 19년도에 개정이 돼서 5억으로 올려줬죠? 그 전에 차입한 거는 4억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체킹만 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요건 3개월 이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400인데요. 한도가요. 300, 500, 1500, 1800 좀 어려워하시는데 1800만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정말 제일 많이 해주죠. 그게 만기 15년 이상 주담대예요. 주담대. 보통 이제 30년, 35년 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 70 분할 상한이에요. 비거 70.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엔드로 되면 다 해줄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만기를 최대한 늘려서 받고 고정금리로 받아. 그리고 비거 70 같이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같이 내 하면은 180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금리는 70% 고정금리로 하고요. 비거 70 분할 상한은 70% 이상을 원금이랑 이자로 같이 갚아 하면은 한도를 어떻게 해주겠다? 제일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이 주세요.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